예, 확률과 통계 개념 강의 8번째 강의 유형 정리 파트 4. 예, 네 번째 촬영 들어가 볼게요. 1, 2, 3는 괜찮은데 4, 5 이거 넘어가면은 좀 굳이 영어를 써야 되나 싶기도 하기도 해요. 예, 함수 정리를 갖다가 들어갈 건데요. 뭐 물론 이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트래 확통해서 얘기하는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뭐 2차 함수,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든가 뭐 근의 공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쓰일 수 있어요. 예, 그 뭐 쓰일 수 있지만 2차 방정식 이런 거는 쓰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배워오신 무슨 삼각함수, 뭐 3차 함수, 4차 함수 그런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통수학에서 배우셨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함수, 즉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 함수를 얘기합니다. 예, 주로 확률과 통계에서는 다루기 때문에 그 함수들과 관련된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갖다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그런 그래프 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대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는 건데, 일반적인 함수, 우리가 수학에서의 함수의 근본적인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마법의 상자 뭐 이런 게 아니라 x에 있는 이 원소들을 갖다가 y에 있는 원소들로 바꾸어 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즉 x 안에 x라는 이런 집합 안에 a, b, c라는 이런 원소가 있었고 y라는 집합 안에 1, 2, 3, 4가 있으면은 x 안에 있는 원소들을 갖다가 어떤 함수에 의해서 y 안에 있는 원소로 바꾸어 주는 이걸 갖다가 함수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갖다가 보통 f of x라고 이렇게 이름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완전 그냥 밑바닥부터 설명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정말 기본 오브 기본으로. 그랬을 때 이 f는 뭐의 약자냐면은 펑션이에요. 이제 사전을 갖다가 찾아보시면은 쭉 저 밑에 보면 함수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좀 모호하잖아. 함수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함수의 가장 근간,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이라는 말을 갖다가 어디에 쓸까요? 그죠? 보통 우리들 주변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 어떤 제품들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함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함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뭐 전기 히터를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전기 히터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은 전기를 즉 X 안에 있는 원소는 전기예요. 전기를 갖다가 뭘로 바꿔주는 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전기 청소기 생각해 보세요. 전기를 동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기능이 맞습니다. 즉 모든 우리 주변의 모든 뭐 물건이라든가 뭐 뭐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함수가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되셨죠. 예, 그러면서 이 함수의 조건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전기 히터 생각해 보세요. 전기 청소기 생각해 보세요. 일단 뭐부터 있어야 돼요? 전기부터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함수에서 가장 근간 함수의 존재 조건 자체는 정의역입니다. 일단은. 즉 우리는 x에서 y로 해 x의 원소를 y로 바꾸는 이런 걸 갖다가 함수라고 하는데 이 x를 갖다가 정의역이라고 하게 됩니다. 함수가 정의되도록 해주는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원소들이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 정의가 그 저스티스 그 정의가 예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기 청소기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청소기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보면은 버튼이 이렇게 있어. 1, 2, 3, 뭐 여기에 터보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걸 사가지고 1번을 눌렀어. 하고 움직일 거야. 2번을 눌렀어. 더 세게 움직이겠지. 3번을 눌렀어. 더 세게 움직이겠지. 4번을 눌렀어.
아무것도 안 해. 아, 터보를 눌렀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고객센터 전화하겠죠. 왜? 고장났다고. 그럼 고객센터에서 손님 사실은 그 터보는 아무 기능도 없는 버튼이에요 라고 얘기해 본들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그냥 환불해달라고, 고장났다고 환불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겁니다.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치역을 가져야 됩니다. 작동을 해야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일단은 눌렀는데 어쩔 때는 하고 작동을 하는데 어쩔 때는 잉 하고 작동을 해. 또 어쩔 때는 하고 작동하는데 또 어쩔 때는 미친 듯이 잉 하고 작동해. 여러분 또 뭐 할 거예요? 전화하겠죠. 뭐 했다고? 고장났다고. 되셨나요? 즉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 이 버튼들은 단 하나의 작동 루틴만을 가져야 됩니다. 단 하나의 체형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가 또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이 버튼 한 버튼 눌렀는데 뭐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그거 말고 그것도 일종의 그거잖아요. 되셨어요? 예, 그거 말고 괜찮으신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건 있는데 터보를 눌렀는데 3단이랑 힘 차이가 안 나. 전화했어. 얘 뭐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할 말 없죠. 없다고 해줘요. 물론 나라면 따지겠다면서도. 예, 그래서 함수의 조건은 일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 안의 모든 원소들은 단 하나의 치역을 가져야 된다. 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치역은 뭔데? 이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얘기할 때는 치역과 공역이라는 걸 갖다가 조금 구분해 줘 봐야 됩니다. 즉 만약에 어떤 이 펑션에 의해 가지고 A라는 놈이 1로 가요. B라는 놈이 3으로 가요. C라는 놈이 2로 간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는 이 함수가 있을 수 있도록 해준 이 X집합을 갖다가 정의역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이런 함수가 있게 되면은 정의역은 X예요. 집합이에요, 집합. 즉 A, B, C라는 집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치역 계속 나오거든.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정의역, 치역이라는 말들은 배웠어. 그러면서 정의역은 X값, 치역은 Y값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Y 치역 아닌가요? 즉 1, 2, 3, 4가 치역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Y라는 집합은 공역이에요. 우리가 공역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역은 Y집합 전체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1, 2, 3, 4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 라고 할 것 같으면 치역은 이 Y집합 안에 애들 중에서 X집합의 일종의 화살표를 맞은 애들만 모아둔 애들이에요. 그래서 치역도 집합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그냥 1, 2, 3이었는 건데 치역을 갖다가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냥 fx가 모인 애들이에요. f에 의해서 x가 변환된 애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x는 정의역 x에 속한 애들.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까지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래서 정의역은 x값을 얘기하는 거다. 공역은 1, 2, 3, 4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 y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애들 중에서도 화살표를 맞은 애들만 모아둔 게 치역이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서 빠르게 그냥 갈게요. 1, 2, 잠시만요. 빠르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지금 시간이 좀 들더라도 잠시만요.
자, 이제 뭐 여기에서는 수하 제가 수업할 때처럼 뭐 어느 게 함수계 뭐 이런 건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요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좀 지울게요. 얘네들 3개만 있어야 돼. 3개만 있어야 돼. 이거는 헷갈리실 수 있겠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있는 이런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일단 함수가 되는지부터 봐주셔야죠. 그래서 정리역의 모든 원소들은 화살표를 갖다가 하나씩 날려야 됩니다. 그것도 몇 개? 단 하나의 화살표를 갖다가 날려야 돼요. 그러면 치역은 2개 이상의 화살표를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의 조건은 그래요.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인데요? 라고 따질 것 같으면 그냥 함수예요. 근데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함수 돼. 왜냐면은 정의역에 일단 함수가 되는지부터 일단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화살표로 날립니다. 근데 치역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봤더니만은 화살표를 갖다가 중복으로 맞은 애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갖다가 함수 중에서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A, B, C, D가 있는데 정의역은 다 화살표로 날렸어. 치역은 1, 2, 3 있는데 얘네들은 1대1 함수는 안 되죠. 왜냐면 치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단 하나의 화살표만 받았다라면 1대1. 그러니까 1대1 매칭 우리가 그냥 사랑의 짝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팅 자리에서. 서로 마음에 드는. 그래서 서로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다 1대1 매칭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용어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은 뭐하고 뭐가 같아요? 얘의 공역은 1, 2, 3이에요. 치역도 1, 2, 3이에요. 맞은 애들만 모아봤더니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이 뭔데? 그냥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그 뭐 우리를 이걸 갖다가 서젝티브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것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되셨나요? 네 번째 함수를 보시면은 일단 함수는 맞고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 왜? 공역도 1, 2, 3이고 치역도 1, 2, 3이야. 근데 그 와중에 얘네들 보니까 맞은 게 전부 다 한 방씩만 맞았어. 무슨 함수기도 하고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 이런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투원 코레스 얘는 그냥 원투원 펑션이고요. 얘는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에요. 그냥. 그래서 1대1 대응. 되셨나요? 1대1 대응 함수가 되면 여기에서 다 설명하고 갑니다. 1대1 대응 함수가 되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역방향의 화살표를 날리는. 되셨나요? 즉 우리가 어떤 전기를 가지고 이런 동력을 갖다가 이끌어낸다라면 거꾸로 이런 동력을 갖다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기로 그건 말이 안 된다. 바꿔주는 이런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안 되죠. 거꾸로 화살표 날리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거꾸로 화살표로 날리면은 이 2라는 정의역이 2개의 화살표로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3이 갈 데가 없어. 모든 정의역은 단 하나의 치역을 무조건 가져야만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1대1 대응함수가 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 역함수가 가능하다. 와, 쌤, 그러면 역함수 또 했던 거 F의 A는 B였으면은 F 인버스의 B는 A인 거, 이거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이 함수의 어떤 개수 이런 거 물어보면서
자꾸 말을 숨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함수 중, 그러니까 요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됐죠. 자, 이제는 얘기 좀 해볼게요. 그리자. 하나 해놓고 그냥 싹 다 하겠습니다. x, y, f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1, 2, 3, 3만 하자. 1, 2, 3, 4, 5가 있었다라고 해보죠. 요렇게요. 자, 이런 함수들 중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x, f는 x에 있는 원소를 y로 바꾸어주는 기능인데, 이런 함수들 중에서 첫 번째, x에서 y로의 모든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든 함수, 아무런 조건 없어요. 조건이라고는 함수의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모든 정의역은 단 하나의 치역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즉 1한테 너 어디 화살표 날릴래? 선택권 주는 거예요. 5개 1, 2, 3, 4, 5 5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한테 너 어디 날릴래? 너 5개야. 왜? 모든 함수니까. 그리고 3한테 5개예요. 그래서 5 파이 3입니다. 되셨나요? 5 파이 3이어서 5개가 5의 3승이 아니라 그냥 선택권 줘가지고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5 파이 3으로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두 번째는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볼 것 같으면은 이제는 어떤 원소 왜 1대1 함수여야 하기 때문에 치역은 한 번밖에 못 맞아. 2개 이상의 화살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선택권 주시는 거예요. 1한테 너 어디 갈래? 해서 1이 선택했어. 5가지 선택권이 있을 거예요. 선택했어. 그러면은 2한테 너 어디로 화살표 날릴래? 이제 2는 선택권 몇 개예요? 4개예요. 3은 선택권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얘는 5p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당연히 선택권으로 가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 개수는 근데 요 5p3 에이 쌤 그냥 이거 우연의 일치 아니야? 이걸 5p3으로 쓰는 거는 좀 에바스럽지 아니요 전혀. 즉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이 요 다음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납득을 시켜 드릴 거예요. 5p3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공역에 있는 5개의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순서 바꿔가면서 x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 바꿔가면서 x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5p3을 갖다가 이해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뭐 물론 1대1 함수의 개수 5p3이 아니라 그냥 543이에요. 그게 훨씬 쉬워요. 근데 요 다음 게 조금 헷갈려서 그렇다라는 거지. 자, 근데 1대1 함수의 개수 오케이 알겠어. 그럼 543이라고 하면 되겠네. 문제는 이렇게 그냥 투명하게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라고 이렇게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진다 안 던진다? 안 던진다. 왜? 이렇게 질문 던지면은 그냥 543 물론 1대1 함수가 뭐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먹히겠지. 근데 1대1 함수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543. 자, 이제 그러니까 이 1대1 함수라는 표현 자체를 갖다가 줄여야 되겠죠. 말을 갖다가 막 숨겨야 되겠죠. 그 숨기는 법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갖다가 해보자라는 겁니다. 즉 1대1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자면은 x값이 다르면 서로 다른 x값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1대1 함수 예를 들게요. 이거 화살표는 가지 말자. 서로 다른 x값은 서로 다른 y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문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x값이 다르면 이면 f에 의해서 나오는
y 값도 다르다. 1대1 함수의 표현법입니다. 되셨나요? 자, 겁내지는 마세요. 잠깐만. 1대1 함수의 표현법을 갖다가 내가 외워야 되나요가 아니에요. 이거 왜 외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낼 사람도 아닌데. 1대1 함수를 갖다가 얘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표현법을 보면은, 이 새끼 1대1 함수를 갖다가 숨긴 거네. 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1대1 함수의 표현법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갖다가 익히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하는 얘기인데 이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수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놔요. 제가 명제에 대해서 이 문장을 보시면은 지금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예요. 명제. 물론 이거는 참인 명제예요. 인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참인 명제예요. 근데 이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참이었으면은 이 명제가 참이었으면은 이 명제에 뭐도 무조건 참이고 이 명제가 거짓이었으면은 이 명제에 무엇도 무조건 거짓인 그런 관계가 하나 있었죠. 즉 P이면 Q이다 라는 이런 명제가 있으면은 not Q이면 not P이다. 부정하면서 순서 바꿔준 애들, 즉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네 둘 사이를 대우라고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대우가 되게 되면서 같이 가요. 얘가 참이면은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은 얘도 거짓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얘 명제와 동등한 명제, 대우 명제는 순서를 바꿔 F의 X1, F의 X2. 근데 순서 바꾸면서 뭐 해줘야 돼? 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F의 X1 Y 값이 만약에 같으면 X 값도 같아야 한다. 1대1 함수를 이렇게까지 숨겨서 3단계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1단계 함수 구하는 법, 1대1 함수 개수 구하는 법 알았는데 단지 질문을 파악 못해가지고 틀려버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는 김에 확실하게. 되셨나요? 자, 이제는 증가함수인데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함수 y는 fx 이게 지수함수지만은 지수함수 같은 모양이지만은 이런 함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보면서 이 함수는 x 값이 왜 요게 x 값이잖아. x 값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넣으면 넣을수록 그때 나오는 y 값이 점점 커지네. 즉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이 커지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반대로 가면은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되셨나요? 근데 증가 감소를 갖다가 또 얘기를 하자면은 증가 감소는 그냥 반대겠죠. 증가 함수는 원래 정확한 표현은 x 값이 같거나 크면 이면 y 값도 같거나 커지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증가 함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이 식적으로요. 문자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확동에서는 요걸 갖다가 조금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사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x 값이 크면 y 값이 같거나 크다. 이 함수를 갖다가 보통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두 가지를 갖다가 구분을 시켜주세요. 이런 증가 또는 감소함수 중에서도 3번은 x 값이 크면 y 값이 큰 함수.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증가죠.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증가예요. 되셨나요? 사실은 증가함수는 좀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같거나 크다가 아니라 그냥 커야 돼. x값이. 물론 x값이 같거나 크면 y값이 그거 별로다. x값이 크면 y값이 커야 된다. 그게 확실한 증가함수 맞습니다. 예, 걔네 같거나 크다 이거 하지 말자.
되셨나요? 그래서 x값이 크면 y값이 완벽하게 커야 되는 함수의 개수는 5c3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위에서 배웠던 p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즉 5c3의 의미는 뭐냐면은 치역에 있는 공역에 있는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 뽑기만 하자라는 거예요. 뽑기만 하고 난 다음에 왜? 뽑기만 해가지고 즉 내가 5c3을 갖다가 계산을 했으니까 1, 2, 3이 뽑히나 3, 2, 1이 뽑히나 더블 카운팅이 안 됐겠죠. 이게 당연하죠. 만약에 1, 2, 3이 뽑혔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1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증가함수니까. 만약에 감소함수였다라면 3개 뽑기만 해가지고 큰 순서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즉 1한테는 3 갖다 바치고 2한테는 2 갖다 바치고 3한테는 1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거예요. 근데 감소함수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x2이면 f의 x1보다 f의 x2가 같거나 큰 함수의 개수는 이제는 y값이 같아도 되고 커도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5H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세요. 치역에 있는 5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뽑아서 순서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순서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즉 만약에 5, 5, 3이 뽑혔다라고 해봅시다. 요 조건대로. 왜? 항상 같거나 커야 되는 거니까 1한테는 누구 갖다 바치고 3 갖다 바치고 즉 1은 3으로 가고요. 2는 어디로 가고요? 5로 가고요. 3도 5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되셨어요? 자,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나 3번, 4번, 1번, 2번은 그닥 안 중요해요. 사실 그냥 선택권이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를 갖다가 숨길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숨긴다라면은 우리는 해석만 하시면 돼. 이런 함수 1대1 함수네. 이 새끼 어디서 정보를 갖다가 숨기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 4번은 함수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함수가 아니 함수 너무 싫은데 아이 별거 아니잖아. 함수가 아닌 문제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4번부터 먼저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즉 함수에서 이제 OH3 이거 되는 건 아시겠죠? 어디에 쓰이냐면은 문제풀이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내신에서도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세요. 뭐냐면은 2보다는 같거나 크고 A보다 B보다 C보다 6인 정수 A, B, C 중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A, B, C 두 가지를 갖다가 다 갈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유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함수로 함수 아니야. 지금 함수 얘기 하나도 없는데 아니요.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잠깐만 A, B, C에서 2, 3, 4, 5, 6이라는 A가 2에서부터 6까지 가질 수 있고 B도 2에서부터 6까지 가질 수 있고 C도 2에서부터 6까지 가질 수 있는데 A, B, C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도 뭐도 아니지만은 증가처럼 그냥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 것처럼 같은 건 아니잖아. 그죠? 증가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X값이 크면은 Y값이 같거나 커도 되는 거예요. 같거나 커도 되는 거예요. 같거나 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 3, 4, 5, 6 5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몇 개 뽑아주자? 3개 뽑아주자. OH3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쌤 잠깐만요.
정수 A, B, C 수서쌍 중 B가 짝수인 수서쌍의 개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B가 짝수여야 하는 거니까 여기 문제풀이에서는 B가 2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A가 갈 수 있는 조건은 왜? 2보다는 같거나 작은 애들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C가 갈 수 있는 거는 2, 3, 4, 5, 6 다섯 가지야. 그래서 B가 2인 경우의 수, 짝수 얘기했으니까. B가 4인 경우의 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일이 화살표 안 해도 되지. B4로 보내는 거야. A는 이제 선택권 몇 개예요? 3개. 2, 3, 4. C는 선택권 몇 개예요? 3개. 4, 5, 6. 그래서 3 곱하기 3이에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B가 6인 경우는요. C는 선택권 하나예요. A는 5개예요.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9 더하기 5, 즉 19가지 순서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는 뭐 당연히 73이었던 거니까 3, 2, 7, 5, 35. 총 35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함수가 아닌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함수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 더 중요한 주제가 남았습니다. 얘는 저 앞에 거랑 다른 얘라서 다른 함수를 갖다가 그려줘야 돼요. 5번인데 두 가지 예를 갖다가 들게요. (5번)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되셨나요?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공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즉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y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화살표를 맞아야 됩니다. 되셨어요? 함수기는 함수여야 하고, 이게 지금 두 개가 풀이법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뭐 물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달라요. 즉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갖다가 묻는데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되게 그 거슬리는 문제인데 공역이 딱 두 개야.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당연하게 그냥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물어보는데 공역이 딱 두 개야? 그냥 함수 모든 함수를 갖다가 찾아보세요. 1 선택권 몇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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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즉 2의 5승. 총 32개의 함수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1로 몰빵된 함수 하나, 2로 몰빵된 함수 하나. 즉 두 개를 갖다가 빼주시면은 무조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되게 됩니다. 즉 얘는 반대예요. 아닌 걸 빼주시면 돼. 그래서 30개가 답이 되게 됩니다. 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에서 쌤 말 믿으세요? 제 말 믿으세요? 공역이 두 개잖아요. 무조건 반대를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역이 3개 이상이잖아요. 3개 이상. 되셨어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그룹핑이다. 꼭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2단원에서 그 수하 부분, 즉 공통수학 2 부분에 있는 그룹핑, 분할을 갖다가 그렇게 심도 깊게 심도는 아니지만 하이라이트를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 꽤 잘 나옵니다. 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나왔어. 공역이 2개야. 무조건 전체에서 몰빵된 걸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3개 이상이야. 무조건 그룹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이걸 갖다가 하이라이트를 하냐 하면은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저기 다음 장에 가지고 가서 문제풀이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이 참 재밌는 게요. 수학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내가 하면 할수록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학은 절대로 성적이 저렇게 안 오릅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들 수학을 갖다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뛰어. 근데 저는 제 경험상도 그렇고 제 학생들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애들을 갖다가 공부를 막 시키는데 시켜가지고 뭐 만약에 확통을 갖다가 경우의 수를 갖다가 막 공부를 시켰어요. 이 과목에 있는 거. 어떤 학생이 아, 쌤, 이제 저 경우의 수는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막 문제집을 5권, 6권 풀었어. 아, 진짜 그렇게 해요. 지네들이 알아서 해. 내가 숙제 내는 건 한 3권 정도면은 지네들이 알아서 더 해.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재미 들리면은 내도록 앉아가지고 제가 걱정할 정도로 야, 수학 좀 그만하고 이제 영어 좀 해라. 할 정도로 수학만 막 해요. 왜? 풀리니까 재밌거든. 근데 딱 그 학생이 아우, 쌤, 저 이제 경우의 수는 다 잡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저는 감지합니다. 저 새끼 조만간 성적 떨어지겠다. 를 갖다가 감지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될 때가 뭐냐면은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에 쌤 이번에 중간고사, 수학 중간고사 준비는 다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은 저 환장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저도 겪고 누구도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갖다가 저도 수학을 갖다가 좀 깊이 있게 했어요. 물론 박사과정 1년 차에서 리타이어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했지만은 그래도 좀 했잖아요. 그럼 네가 미적분 그 수투 완벽하게 다 아니요. 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는 네가 수학을 갖다가 그래서 수투 완벽 아니요.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로. 진심으로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저도 느끼거든요. 열심히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눈에 보인다. 어떤 이 주제가 눈에 보인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느껴질 때가 뭐냐면은 하락해요. 이거 뭔 소리야? 싶겠지만은 내가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나는 얘를 제대로 안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 예를 들게요. 내가 경우의 수 진짜 많이 풀었어. 그래서 나는 막 풀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는 거야. 붙으면서 이거 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경우의 수 이제 확실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 떨어져요. 그러면서 뭔가 이 순간 머릿속에 충돌이 일어나요. 하면서 나 하나도 몰랐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라는 순간이 와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막 짜증나요. 눈물 나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노력이 뭔가 싶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서 다시 반성하고 몰랐구나. 그래 다시 공부하자. 물론 그 기간 한 일주일, 길어봐야 열흘이에요. 그걸 하잖아요. 하면 뛰어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단이 아니라 했다가 떨어졌다가 뜁니다. 떨어졌다가 뛰어요. 수학은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에서도 취업과 공력이,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왜냐면은 이 말은 긴데 근데 이건 경우의 수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답지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못하겠어. 답지를 보고 그 접근법을 이걸 이렇게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러네. 근데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단어 하나 바꾸면 문제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함수처럼 생각할지, 언제 뭐 할지 너가 어떻게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의 접근법을 갖다가, 왜냐하면은 이 경우의 수는 어떤 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풀 수도 있고 B로 한 문제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이렇게 비교해서 어찌됐든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답지에 있는 사람은 이걸 가는 거야.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즉 경우의 수에서는 답지를 보고 답지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는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시다가 보면은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 본인만의 논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나는 논리적으로 요렇게 들어갔는데
답이 틀렸네? 그래, 답지 보면은 너는 그렇게 들어가서 답을 내는 건 알겠어. 근데 내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틀린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의 수는 개념 강의는 되게 짧은 편이에요. 제 개념 강의.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 문제풀이도 금방금방 끝나요. 근데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 문제풀이, 제가 푸는 문제풀이를 따라오시면서 저랑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은 본인이 이런 논리대로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왜 틀린 건지, 어디서 틀린 건지 이거 확인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사실은 이 경우의 수는 자꾸 질문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그 누군가한테 쌤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틀렸어요. 어디서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를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아예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접근해. 라고 하면 그 진짜 경우의 수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선생님입니다. 아, 너 이렇게 접근했구나.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런 중복이 생겨. 라는 걸 갖다가 깨우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런 논리도 나옵니다. 취업과 공력이 같은 함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뭐 물론 그런 얘기도 하겠지. 쌤 잠깐만 1, 2, 3, 4, 5에서 그냥 y로 해. 왜 두 개짜리로 생각을 하고 전체 함수에서 다 안 맞는 걸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쌤 잠깐만 전체 함수에서 즉 3의 5승이 나오게 될 건데 여기에서 내가 두 군데 맞은 거, 화살표가 두 군데로 몰빵된 거, 그 다음에 화살표가 한 군데로 몰빵된 거, 이거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두 군데로 몰빵되려면 몰빵된 애들 두 개 뽑아줍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함수에다가 가는, 즉 1, 2가 뽑혔다라고 치죠? 이제는 두 개, 2의 5승 이거 빼주고였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몰빵된 거는 3C1 해서 다 몰빵된 거니까 세 가지 이거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3C1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내가 지금 요렇게 이거 화살표는 안 할게요. 선만 그을게요. 다 지울 거니까. 요렇게 된 애를 뺐을 거야. 근데 내가 3C2 곱하기 2의 5승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1, 2가 뽑혔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2의 5승을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간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되셨나요? 엄마야, 걔를 갖다가 두 번 빼준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이게 실력이 올라가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런 논리를 세우게 돼요. 본인 주장이 강해지면서 논리적이 되면서 그렇게 돼요. 되셨어요? 저는 그 모든 경험을 갖다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 다 맞아야 되니까 1, 2, 3이 그러면은 한 대씩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얘기할 때 하나씩 뽑아놓고 들어가자 막 이런 얘기, 정수 함 얘기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함수 막 얘기할 때 뽑아서 갖다 맞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쌤 잠깐만 일단은 한 대씩 맞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1, 2, 3에 한 대씩 맞고, 즉 5개 중에서 정의역에 있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개가 다 한 대씩 때리고 3팩토리얼 3, 2, 1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2개가 이제 마음대로 가도 되잖아요. 즉 3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되게 논리적이에요. 틀렸어요. 이것도. 왜 틀렸냐면은 5C3을 갖다가 했을 때 1, 2, 3이 뽑혔어. 그리고 난 다음에 1은 1, 2는 2. 화살표 하지 말자고요. 이거 지워야 돼서 그래요. 2는 2, 3은 3. 이렇게 가고 그 3팩토리얼. 그리고 난 다음에 4가 1로 가고 5가 3으로 가는 게 여기 안에 카운팅 됐을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처음에 5C3 했을 때 2, 3, 4가 뽑히고, 이건 색깔이 다르게 2, 3, 4가 뽑히고, 그래서 2는 3팩토리얼 했을 때 2는 2 가고 3은 3 가고 4는 1로 먼저 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1 너 어디로 갈래? 1로 갈래. 5 너 어디로 갈래? 3으로 갈래. 했는 것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즉 같은 것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안 됩니다. 이런 논리 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지역과 공역 물론 이거 따르게는 아니고 같은 얘기지만은 다른 풀이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 믿어주세요. 좀 귀찮긴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귀찮은 문제예요. 귀찮긴 하더라도 취업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물어보고 공역이 3개 이상이면은 귀찮아요. 이거 무조건 뭐다? 그룹핑이다. 되셨나요? 이게 귀찮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룹핑, 즉 정의역에 있는 5개의 원소를 갖다가 3개의 그룹으로 분할부터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룹핑이 3개의 그룹, 즉 5개를 갖다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1, 1, 3으로 나누던가 아니면은 1, 2, 2로 나누는 2가지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1을 3으로 나누려면은 일단 나누는 거예요. 즉 5C1, 4C1, 3C3 이건 의미는 없지만은 나누기 같은 명수의 그룹이 몇 개? 2개였던 거니까 2팩토리얼. 그렇게 하나 3개짜리 그룹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즉 3팩토리얼 날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가장 명확합니다. 얘도 5C1, 4C2, 2C2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로 가주시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얘는 5, 4 나누기 2니까 10, 60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5고 2분의 4, 3, 6, 즉 5, 6, 30 곱하기 3이니까 90까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총 얼마? 150개의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룹핑이에요. 물론 이게 정역이 6개가 되고 공역이 4개가 되게 되면 귀찮아요. 6개를 갖다가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거는 1, 1, 1, 3으로도 나눠야 되고요. 1, 1, 2, 2로도 나눌 수 있고요. 1이 별로 귀찮지는 않다. 1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안 되네. 되셨어요? 요렇게 분할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또 4팩토리얼 해주셔야 되거든. 귀찮기는 귀찮습니다. 이게 가장 명확한 방법이에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취업값 왜 3개로 나눠?는 이유 없어요. 공역이 3개라서 그래. 되셨어요? 그래서 그룹핑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꼭 좀 명심해 주세요. 이건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되셨나요? 예, 요렇게 함수 정리를 갖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 맞죠? 2분의 4, 3, 6, 5, 6, 2, 3, 2. 그래서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강의 유형 정리 강의하면서 이제 유형 중심 어디에서 어디까지 풀지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